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입니다. 걷기가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우리 건강에 상당히 좋다는 건 다들 수긍하실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생활 걷기 정도가 전부였는데요. 맨발 걷기를 다룬 이번 책을 보고 특히 실제 사연들을 보고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벽마다 2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시는 제 어머니께 맨발 걷기에 대해 귀뜸도 해드리고 책도 선물을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책의 일부에서는 맨발 걷기의 이론과 효과 그리고 이를 입증할 다수의 논문과 근거들이 제시됩니다. 2부에서는 무려 책의 절반가량을 할애하여 실제 맨발 걷기 효과를 본 분들의 사연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처음 영상 제작 계획에는 사연까지는 담지 않는 거였지만 책을 읽다 보니 진짜는 이분들의 사연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비중을 확 바꿨습니다. 그러니 사연을 먼저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설명란에 있는 타임라인을 통해 중반 정도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도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앞부분을 보시거나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이 책을 통해서 자세히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천지인의 이치와 맨발 걷기. 인간을 중심으로 한 우주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를 나타내는 하늘 천자는 위에 가로지은 일자가 하늘을 나타내고 아래에 가로놓인 일자가 땅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람 이자가 서 있다. 하늘을 머리에 두고 땅을 밟은 사람을 중심으로 우주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처럼 하늘 천자는 우주의 모습과 함께 우리 존재의 근본을 시사한다. 실제 우리는 하늘이 내린 따뜻한 햇빛과 산소를 마시며 산다. 한시도 그 햇빛과 산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은 생명의 유지를 위해 절대적인 조건이다. 사람은 하늘이 주는 적정한 햇빛과 산소의 시해라는 조건이 주어질 때만이 그 존재가 가능하다. 같은 이치로 사람의 존재는 땅을 딛고 살 때 완벽한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다. 마치 모든 식물이 땅에 뿌리를 박고 모든 동물들이 땅을 밟고 살아가듯 우리 인간 역시 땅에 뿌리를 두고 땅을 밟고 살아야 한다. 맨발로 지구의 땅을 밟고 접지해야 우리의 모든 생리적 작용들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는 햇빛, 산소의 버금가는 인간 생존의 절대적 조건이다. 인간은 지구의 땅을 맨발로 밟고 살며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아야 모든 생리적 작용들이 최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조물주가 설계해 놓으신 천지인의 이치이자 인체의 작동 원리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도체의 고무밑창을 댄 신발을 신고 살고 있다. 사는 곳은 지면과 멀리 떨어진 고층의 집이나 건물이다. 거기에다 우리가 걷는 길은 대부분 땅과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저련체의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인조잔디 등으로 철저히 포장되어 있다. 사실상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땅과 접지가 차단된 채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햇빛과 산소는 한시도 빠짐없이 받고 마시며 살아가지만 땅속으로부터의 생명의 자유전자는 현대에 들어와 그 공급이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소위 전자의 결핍 현상이 심해져 오늘날 현대인들은 수많은 염증과 만성질환에 질곡에 빠져 있다. 우리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놀랍도록 단순한 해법을 찾아내었다. 바로 천지인의 이치에 걸맞게 맨발로 땅을 밟고 사는 일이다. 2006년
저자가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통해 확립한 자연의 지압 이론과 2010년 미국의 전기기술자, 심장의학자 등이 펴낸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라는 책과 20여 편의 임상 논문들을 통해 밝힌 접지 이론이 그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들이 지난 7년 저자의 대모산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회원들이 증언해온 맨발 걷기 치유 사례들과 그대로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 결과가 2019년 발표된 저자의 저서 맨발 걷기의 기적과 2021년에 발표된 저서 맨발로 걸어라에 보고되고 체계화되었다. 이 중에서도 맨발로 땅을 접지할 때 땅속의 자유전자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 생기는 변화에 대한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땅속에 무궁무진한 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몸 안으로 들어와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와 만나 중화된다. 이렇게 만병의 근원이자 염증의 원인인 활성산소가 중화되면서 각종 만성질환들을 예방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둘째, 자유전자는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리고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제타 전위를 올려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류의 속도를 높여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무서운 심혈관 질환, 뇌질환들을 예방 치유한다. 셋째, 자유전자는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 아데노신 3인산을 생성 촉진하여 삶의 활력을 충전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당뇨를 예방하는 등 활기찬 생명활동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자유전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진정시켜 숙면을 돕고 불안, 초조, 과민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한다. 다섯째, 또한 땅속에서 자유전자를 받아 그 전자들이 세포의 원자핵의 궤도를 도는 짝이른 전자들인 활성산소에 잃어버린 짝을 찾아주어 정상세포로 바뀌게 함으로써 염증과 통증의 원인을 해소한다. 여섯째, 더 나아가 몸속으로 들어온 자유전자는 우리의 면역계를 정상적으로 작동케 충전함으로써 면역력을 증강시킴과 동시에 각종 자기면역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맨발을 통한 땅과의 접지를 통해 땅속 자유전자를 몸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인체의 모든 생리적 작용을 최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땅속 깊숙이 뿌리를 박은 초목들이나 야생의 동물들처럼 건강한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땅속 자유전자를 생명의 자유전자로 부른다. 바로 땅이 주는 치유의 선물의 핵심 요소이다. 과학적 이론으로 입증된 맨발 걷기의 효능. 2022년 9월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간질환, 폐혈증, 고혈압성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망자의 26%가 암으로 사망해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세계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이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암, 심혈관 질환 등 현대 문명병의 사망자 수는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3년간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멈춰서 있다시피 했다. 앞으로도 언제든 또 다른 감염병 X가 출현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그만큼 우리 전 인류는 전례 없는 질병 위기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질병의 공격 앞에 전전긍긍하면서도 근원적인 전염병의 예방과 면역력 증강 방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처럼 당장 나타난 질병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이다. 코로나19 팬데믹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는 암, 심혈관 질환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예방책 없이 오로지 사후적 수단인 대중적 치료약물과 주사제의 개발에만 급급하고 있다. 반면 저자가 지난 7년간 운영해온 무료 숲길 맨발 걷기 프로그램인 대모산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에서는 깜짝깜짝 놀랄만한 치유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 뇌질환은 물론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을 치유한 사례에서부터 일상의 변비, 아토피 피부염, 비염, 이명증, 이석증, 치주염, 손발 저림, 턱 관절 장애를 치유한 사례, 모발이 재생된 사례까지 다양하다. 일상의 소소한 질병들로부터 암, 심혈관 질환 등 각종 만성 질환들까지 맨발 걷기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치유의 기적 외에도 맨발로 촉촉한 땅을 밟는 행위는 그 자체로 순간순간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 맨발 걷기는 이러한 행복으로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항노화를 가져오는 젊음의 묘약으로까지 작용한다. 이런 것들을 향유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싶다. 단지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길을 걸은 것만으로 일어난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도대체 어떠한 조화로 작동한 것일까? 수많은 사례로 인해 그 메커니즘을 규명할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비록 통계적 모집단 수가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병원 치료와 병행하거나 또는 현대의학의 도움 없이 맨발 걷기만으로 질병을 치유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지난 20년간 맨발로 걸으며 자신은 물론 맨발로 걷는 주변 사람들까지 단기간에 놀라운 건강 증진 효과를 경험한 것을 확인해 왔다. 그 과정에서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의 차원을 넘는 삶의 원형이자 정밀한 과학의 영역에 있는 건강 증진의 비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이론 체계를 확립해왔다. 그 첫 번째는 지압 이론이다.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땅 위에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 자연의 진료들이 우리의 발바닥에 산재해 있는 온몸 장기의 지압점들을 무차별적으로 지압한다는 걸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면역체계가 강화된다. 마치 발 지압사들이 발바닥의 특정 장기의 반사구를 지압하여 해당 장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듯이 우리의 맨발 걷기는 땅 위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이 전 장기의 지압점들을 자연적 무차별적으로 지압하여 온몸 전체 기관의 활성화를 돕고 면역체계를 강화하게 되는 것을 이름이다. 둘째는 접지 이론이다. 나무나 동물들은 물론 무 생명체들은 땅을 맨발로 밟고 살아야 그 생리적 체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의 통찰이다. 바로 땅속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생체 안으로 올라와 아래의 각종 생명활동의 촉매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들은 2010년 이후 미국과 폴란드, 이라크의 접지론 학자들에 의한 각종 실험과 임상 논문으로 밝혀져 왔다. 즉, 땅속 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몸 안으로 올라와 1. 모든 질병의 90% 원인을 제공하는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들을 중화함으로써 암, 고혈압, 당뇨 등 무서운 질병들의 원인을 해소해준다. 2.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리고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단위인 제타 전위를 올려 혈액의 점성을 낮추고 혈류의 속도를 빨리 함으로써 혈전 형성을 방지하고 심혈관 뇌질환의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한다. 3.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 아데노신 3인산의 생성을 촉진, 활력을 불어넣고 항노화와 젊음의 묘약을 제공한다. 4.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안정화시켜 숙면을 돕고 불안, 초조, 과민을 해소한다. 5. 활성화산소의 잃어버린 전자의 핵을 찾아줘 염증과 통증을 치유한다. 6. 면역체계의 정상작용을 도와 면역력을 증강하고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을 해소한다. 이에 저자는 땅속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를 생명의 자유전자라 부른다. 그 땅속 자유전자의 존재가 바로 뭇 생명체의 건강한 생리적 활동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인들이 수많은 비감염성 만성 질병들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구도체의 고무미창을 댄 신발을 신고 절연체인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아스콘 등 포장도로를 걷고 고층 아파트와 빌딩 등에 살면서 1년 24시간, 1년 365일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기인한다. 바로 땅과의 접지 차단에 따른 전자의 결핍 현상이 그 원인이라는 통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그를 해결하는 가장 단순하고 용이하고 무해하고 무비용의 해법은 바로 흙길 맨발 걷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맨발 걷기를 통한 접지 충전으로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아들여 건강한 생리적 활동과 면역체계의 정상작동을 도모함이 그것이다. 셋째, 거기에다 맨발로 걸을 때 발바닥 아치의 스프링 작용, 혈액 펌핑 작용, 발가락의 꺽쇠 작용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건강한 생리적 활동을 담보한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천재적 미술가이자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간의 발은 인체공학 최고의 걸작품이라 지칭한 바로 그 이유이다. 그래서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의 영역을 넘는 인류 건강 증진의 정밀한 과학이다. 인간이 수천 년을 찾아 헤맨 항노화의 불로초. 학계에서도 노화의 원인에 대한 통설이 아직까지는 정확히 정리된 것 같지 않다. 동물학 백과에서는 개체 수준에서 노화 기전에 대한 가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밝힌다. 그 가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 번째는 오래된 가설 중 하나로 마모설이다. 분자 수준에서 DNA 수선 효소의 나이가 들면서 세포의 기능이 감소한다는 가설이다. 두 번째는 세포 증식과 관련된 전사인자 P53, 말단 소체 복원 효소의 활성 저하가 노화를 일으킨다는 가설이다. 세 번째는 인슐린 신호 경로설이다. 인슐린에 기반한 에너지원 사용 능력의 조절 저하가 노화의 중요 기작이라는 것이다. 네 번째는 염색질 변형설이다. 염색질의 변형이 노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가설이다. 다섯 번째는 후생적 변이설로 어떤 특정한 환경적 신호에 의하지 않고 중요한 유전자의 불활성화에 기반한 무작위적인 후생적 변이가 노화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이다. 여섯 번째는 줄기세포와 전구세포의 분열 능력 감소가 노화를 유발시킨다는 가설이다. 일곱 번째는 노화란 유성 생식과 연계한 진화적인 결과물이라는 가설이다. 이렇게 노화에 관한 통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 원인이 아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한다. 당연히 그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 뚜렷한 노화의 해결책 역시 마련할 수 없겠거니 하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우린 최근 맨발로 걷는 많은 회원들로부터 그러한 노화의 현상이 멈춰섰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젊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하루가 다르게 들려오기에 다 같이 놀라 환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근본 이치와 메커니즘은 어디에 있을까?
맨발 걷기의 놀라운 항노화 효과는 그동안 저자가 누차 강조해온 맨발 걷기의 이론 체계인 지압 효과와 접지 효과가 어울려 시너지를 내는 데서 비롯된다. 자연 그대로의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땅 위의 돌멩이, 나무뿌리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발바닥을 지압받게 된다. 이로 인해 온 몸의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면서 각 기관과 세포들이 활성화되어 건강한 젊음이 준비되는 것이다. 그리고 맨발의 접지를 통해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가 몸 안으로 올라오면서 온 몸의 생리적 작용들이 최적화된다. 이때 활성산소가 중화되면서 몸 안의 독소가 소멸되는데 이러한 천연의 항산화 효과로 접지의 항노화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까지 깊이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던 혹은 몰랐던 좀 더 직접적인 항노화의 놀라운 효능이 있다. 바로 천연의 혈액 희석 효과에서 비롯되는 항노화의 메커니즘이다. 혈액 희석 효과가 항노화 효과를 일으킨다고 하니 놀랍지 아니한가. 맨발 걷기로 머리가 새로 발모하고 검은색으로 바뀌거나 피부에 주름이 펴지고 검버섯이 없어지거나 안 들리던 귀가 잘 들리고 눈이 밝아지는 등의 항노화 현상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혈액 희석 효과로 비롯된다는 통찰이다. 우선 평소 신발을 신어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채 사는 우리 현대인의 몸은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점성이 높다.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혈액의 점성이 일정 한도가 넘으면 혈전이 생겨 급성 심정지나 심장마비, 뇌졸중, 뇌출혈 등의 원인을 제공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일상에서 혈액순환의 장애를 초래함은 자명한 이치라 하겠다. 이러한 혈액순환 장애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서울대학교 병원 신체기관정보에 의하면 혈액은 혈관을 통해 온몸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소 등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운반하여 신장을 통해 배설될 수 있도록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모세혈관까지 포함해 온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는 1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 혈액은 이 긴 모세혈관을 돌면서 각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그 세포가 내뱉는 노폐물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혈액의 점성이 끈적끈적하여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머리 쪽 모낭세포에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면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마치 나무에 물을 주지 않아 나무가 시들시들해지듯 머리털도 시들시들해지며 흰색으로 탈색되거나 머리털이 빠지는 탈모가 일어나게 된다. 피부세포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혈액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피부세포에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영양결핍이 되어 피부가 자글자글해지거나 주름이 잡힌다. 더 나아가 피부의 색소가 탈색되면서 검버섯들이 피어나는 것이다. 귀세포와 눈세포에도 혈액이 돌지 않으면 영양소가 제때 공급이 안 되며 노폐물이 제때 걸러지지 않게 된다. 그 경우 귀와 눈이 그 기능을 잃어 어느새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눈이 잘 안 보이게 됨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그러한 노화 현상을 멈추게 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가? 너무나도 간단한 이치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걷고 접지하면 된다. 미국의 심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는 집에 찾아온 새 손님의 혈액을 채취하고 이후 40분을 맨발로 걸은 후에 혈액을 채취하여 각각의 혈액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위 자료에서 두 모습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극적이다. 맨발 전에는 세 사람 모두 혈액세포들이 엉겨붙어 있었지만 40분 후의 혈액은 세 사람 모두 맑고 깨끗하게 세포들이 늘어서 있었다. 시나트라 박사는 가에탕 슈발리에 박사와 함께 2013년 2월 14일 미국의 대체의학지에 접지는 심혈관 질환의 핵심 요소인
점성을 낮춘다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위 접지론 논문의 학자들은 접지의 결과 제타 전이가 올라가고 혈류의 속도가 빨라져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원인인 점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해석을 하였다. 하지만 저자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혈액의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 몸의 조직과 세포에 영양소를 골고루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노폐물들을 적시에 수거해 오면서 각 세포들이 생기 있게 되살아나는 항노화와 재생이 놀라운 결과까지 가져온다는 쪽으로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자 한다. 맨발로 치유하라. 현장의 감동과 환호. 맨발로 땅을 딛는 순간 평생을 알아온 고질병과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하던 말기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한다. 이때의 감동과 환희는 도무지 저자의 문장만으로 전달할 수가 없기에 2부에는 기적을 맛본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었다. 수많은 사람이 사연들을 읽어보기 바란다. 생명과 건강을 되찾게 되어 외치는 한 명 한 명의 환호소리를 들을 때마다 절로 무릎을 치게 될 것이다. 심장시술, 무릎수술, 대상포진 등을 맨발로 이겨내다. 2022년 2월 16일 대구에서. 안녕하세요. 저희 맨발 걷기 551일 체험 후기를 안내합니다. 겉껍데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으로 12년째 심장병 환자였습니다. 관절염도 심해서 퇴행성 3기에 손발도 차가운 냉체질까지 있어서 늘 골골거렸지요. 감기는 달고 살았고요. 2015년도에는 심장 시술을 하고 2017년에는 오른쪽 다리 연골이 파열되어서 잘라내는 시술을 하는 등 큰일을 겪었습니다. 이렇듯 시술을 자주 하니 면역력이 떨어져서 1년에 대상포진 증세가 2번씩이나 나타나 응급실로 실려가곤 했습니다. 저는 7남매 맏며느리라서 집안 행사일도 아주 많았지요. 그러던 중 2020년 5월 20일 어느 날 친구가 전화통화를 하다가 맨발로 흙을 밟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픈 곳이 워낙 많아 솔깃했고 절실했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날로 바로 흙길로 찾아 뛰어나갔습니다. 평소 신뢰하는 절친의 말을 믿고 일단은 걸어보자.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발에 있다고 했으니 희망을 갖고 흙길을 걷다 보면 증세마다 좋아지겠지 믿음을 갖고 열심히 걸었습니다. 걷기 시작 3일째 날 어머나 어쩌죠? 오른쪽 발바닥의 심장 반사구 쪽에 대추할 만한 물집이 생겼습니다. 물집이 너무 크고 심해서 병원 피부과에 가서 보여주니 맨발로 걷지 말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약국에서 소독약을 사고 테이프와 붕대를 구입해 집에 와서 발바닥 그 부위에 소독 후 테이프만 붙이고 계속 걸었답니다. 연고 한 번만 바르고 고통을 참으면서 이날 이때까지 맨발로 걸어온 것입니다. 그 발바닥 자리는 덧나지 않고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맨발로 흙을 밟은 후부터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긍정의 힘도 가세했고 평소 옳다고 판단하던 마음을 굳혀 의지력과 인내심을 강하게 먹는 체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두 해의 겨울을 보내는 동안 발 보호를 위해 덧신 한 번 안 신고 추위에도 강풍에도 견디며 늘 묵묵히 맨발로 다녔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저한테 미쳤나봐 동상 걸리면 어쩌려고 왜 저래? 하고는 했습니다. 욕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놀래하시고 안쓰러워 한마디씩 건네곤 하셨습니다. 맨발로 걷는 수변 못둑에서는 제가 독종이라는 소문도 났었습니다. 맨발에 미쳐서 밤낮 없이 걸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2022년 요즘 저는 감기 한 번 걸리는 것 없이 대상포진도 재발 한 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다리에 근력도 단단히 생겨서
골골하지 않고 행복한 삶으로 친구들이랑 늘 하하호호 기쁨이 가득 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권장해서 함께 동행하고요. 이제 저의 생활에서 1순위는 단연코 맨발 걷기입니다. 이 세상 더 이상의 최고 순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 몸은 내가 사랑하면 할수록 건강에 복을 받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걷는 수변 못둑은 저희 집과 거리가 아주 멉니다.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약 40분 정도 거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1년 넘게 그곳을 걸어 다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개의치 않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길이 나오면 신발을 신어야 하므로 너무나 다리가 아프고 무리가 오는 걸 느낍니다. 관절염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버스를 환승하면서 2번씩 갈아타면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은 못두개 흙길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집 옆에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이 있어도 먼 곳을 찾아가는 이유는 햇빛 좋고 공기 좋은 산 밑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92세 시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작년에 하늘에 모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인생 숙제는 시모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느라 사실 저의 몸은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맨발로 지켜가면서 긍정적 마인드로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를 이겨내고 무릎 허리 통증을 치유하다. 2022년 3월 30일 60세 솔향. 올해 60세가 되는 소량입니다. 2020년 9월 15일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으니 누구나 그렇듯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020년 전공의 파업으로 인하여 모든 수술 예정 환우들의 날짜가 많이 미뤄졌어요. 매일매일 심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연히 동생이 보내준 박동창 회장님 책 내용을 읽게 되었고 무작정 대구에서 맨발하기 좋은 곳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대구시 북구 명봉산이 좋다는 블로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9월 27일부터 그곳에서 맨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뭐랄까, 평소 운동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산에 다녀오면 다리가 아프다든지 하는데 전혀 그런 감각이 없고 몸 전체가 시원하달까. 하여간 첫날 너무 좋은 기운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11월 9일 수술 전날까지는 매일 명봉산을 올랐습니다. 명봉산은 황토길이라 좋긴 한데 승용차로 25분, 버스로 1시간 정도 가야 해서 이후로는 어쩌다 한 번씩 다녀오고 주로 동네 뒷산을 가게 되었어요. 명봉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뒷산이 있음에 감사해 하면서요. 처음에 동네 뒷산에는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은 3-4명은 맨발 걷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맨발 걷기에 꽂혀 있어서 누군가가 물으면 신바람이 나서 맨발 걷기를 권유하곤 한답니다. 불면증도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맨발 걷기 카페 치유 사례들을 보면서 맨발 걷기의 효능에 대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더 빠른 치유 효과를 내려면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4번, 방사선 치료를 29번 했습니다. 모두 무사히 마치고 지난 5월 27일 첫 검사에서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6개월마다 정기검진하고 있습니다. 전 항암 치료를 할 때도 영하의 날씨를 제외하고는 맨발 걷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인터넷 카페에서 항암 중 맨발 걷기는 보약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맨발 걷기 후 좋아진 게 또 있는데 뱃살이 다 빠졌습니다. 유방암 진단 전에는 신장 165cm에 체중이 70kg인 거구였는데 지금은 63kg예요.
항암 치료 중에도 전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피부도 좋고 살이 빠지니 무릎 관절 통증도 없어지고 허리 아픈 것도 없어졌어요. 변비가 심했는데 변비도 없어졌어요. 문득 어느 날 보니 피부도 맑아졌고 목주름도 옅어졌더라고요. 아마 이마 잔주름도 없어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코로나 백신 2차는 좀 아플 거라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운동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 걷기 1만 보를 했어요. 아무런 백신 후유증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전 매일매일 만보 맨발 걷기를 숙명처럼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신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살이 빠지니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납니다. 갑상선암은 물론 중증 당뇨병까지 나아지다. 2018년 12월 26일 저는 10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서 땡땡병원에서 왼쪽 뇌수술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병석에서 완치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치 확률 5%에 속하는 뇌졸중 환자였지만 합병증 없이 완치되었습니다. 7년간 혈당 수치가 350에서 370을 오르내려 저는 혈당약으로 혈당 지수를 조절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땡땡병원에서 정기검사를 받던 중 갑상선 왼쪽 부위에 암이 발견되었고 수술 날짜까지 받았습니다. 워낙 중증이었기 때문에 갑상선 두 쪽을 다 떼어내야 한다는 병원 측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도 진찰을 해보았으나 동일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저희 아내가 민간요법을 해보고 난 후 마지막에 수술을 해보자는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신 벌침을 5개월 정도 맞았으나 뚜렷한 차도를 못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교우 한 분이 맨발로 걸으면 자연 치유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그때부터 당뇨약을 끊고 주변의 대모산, 남한산성 등을 정상까지 맨발 산행으로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명산, 계곡, 자갈길 등도 맨발로 걸었습니다. 발이 부딪혀 깨지기도 하였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곤 했습니다. 겨울에도 가능한 맨발로 걸었고 심지어 영하 20도를 웃돌게 추워도 맨발 샌들을 신고 지냈습니다. 양말은 물론 신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감기도 일체 걸리지 않았고 2달여 만에 어느새 아침 공복 혈당은 정상 수치인 100에서 110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갑상선암 검사를 해볼까 하였지만 이미 혈당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굳이 암 검사를 해볼 이유가 없었고 그날 이후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약 한 톨 먹지 않고 건강히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갑상선암도 완치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결국 저는 우리 인간에게 땅을 밟고 사는 것에 만병의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관계없이 인간에게는 좋은 피의 생성이 중요하고 그러한 좋은 피를 온몸에 잘 순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비결은 바로 맨발로 걷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맨발 걷기와 맨발 산행을 통하여 저와 같이 완치되는 기적들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권하는 바입니다. 무서운 갱년기 장애를 완벽 치유한 생명의 맨발 걷기 2022년 6월 29일 일산에서 저는 갱년기 증상이 정말 많았습니다. 늘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이 아팠어요. 마치 몸살인 듯이요. 그게 날마다 지속되다 보니 이렇게까지 아픈데도 살아야 하나 싶을 정도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근육이 빠지는 과정이라고 하네요. 불면증도 생겼지요. 하루 초저녁잠으로 2~3시간 겨우 자고 나면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불면증이 심해지니 혈압약 복용 후 안정권이던 혈압이 계속 높아져서 170까지 올라갔어요. 족저 근막염이 생겼어요. 근육이 없어지니 생긴 듯 합니다. 장 트러블도 심해졌습니다.
평소 매운 라면, 매운 음식에만 반응했던 장 트러블이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설사를 반복적으로 했어요. 땀도 많이 나고 등이 뜨거워서 에어컨 밑에서 자다가 감기 걸리면 열이 올라요. 열이 나면 내과에 가서 수액도 맞았는데 일반적인 감기 증세랑 달라서 갱년기 증세의 일종이라는 것이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화를 버럭버럭 잘 냈어요. 언성이 높아지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고통스럽던 그 무렵의 기억에 눈물이 나네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걷기를 시작했는데 걷고 나면 몸살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수액을 맞고 그러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에 갔는데 박동창 회장님의 저서 맨발로 걸어라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구매해서 읽고 혼자서 곧바로 맨발 걷기를 실천해 보았어요. 가족들은 맨발로 걷는다고 미쳤냐고 했습니다. 처음 맨발로 흙을 접촉했던 일산 호수공원 정원뜰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낫고 싶고 살고 싶어 맨발로 하염없이 걸었던 그 첫날을요. 지금은 위에 언급해드렸던 모든 증상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언제부터 저 많은 증상들이 시작되었는지 궁금해하실 회원님들께 전합니다. 2020년 1월경부터 땀이 나고 몸이 뜨겁더니 온몸 아픔, 족저근막염, 장 트러블들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생겼어요. 2021년 6월 28일경 도서관 신간 코너에서 박동창 회장님의 저서 맨발로 걸어라 책을 본 후 6월 30일에 구매해 책을 택배로 받고 나서 반나절 만에 전부 읽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한 날은 일부러 기억하기 좋으라고 2021년 7월 1일로 정했습니다. 오전에 호수공원 전통공원에서 남들 모르게 이른 시간에 걸었어요. 점차 걷다 보니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고 다시 신발 벗고 호수공원 메타쇠카이어로 가서 본격적으로 걸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발 씻는 곳을 알려주셔서 아하, 의외로 여러 사람이 있구나 했죠. 그 후 동네 공원, 근교 산을 동생 친구들과 함께 맨발로 유람했습니다. 호수공원 동네 흙길부터 고봉산, 심악산, 정발산까지 눈에 띄면 일단 맨발로 체험해보는 시기였죠. 특히 일산시 정발산은 일명 저의 맨발 성지가 되었습니다. 맨발 후 얼마가 지났을까? 위에 언급해드린 증상들이 하나씩 없어지며 좋아졌습니다. 예전 신발을 신고 걸을 때에는 오래 걸으면 종종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 맨발로 걷고부터는 그런 몸살기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걸은 지 일주일 후부터는 불면증이 서서히 없어졌어요. 한 달 후부터는 장 트러블이 없어지고 배변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4개월 후 족저근막염이 살짝 편안해지다가 7개월째 되니 다시 하이힐을 신고 다닐 정도로 발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평소에는 전혀 아프지 않던 곳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년 전 교통사고로 뒤에서 받쳐 등 쪽에 부상을 입었다가 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시작한 후 그 위치에 통증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어요. 또 기관지 확장증과 천식을 앓다가 그런 대로 조절을 하며 살았는데 맨발 걷기 후부터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디스크도 한번 앓았다가 80% 정도는 자리가 잡힌 줄 알았는데 그 부위도 다시 발저림 증세로 나타났고 눈까지 침침해지는 등 생각지도 못했던 명현 증상들이 이곳저곳 많이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병원도 다녀가며 맨발 걷기를 하니 증세들이 곧바로 괜찮아지네요. 2021년 여름 장마 시즌부터 맨발 걷기를 시작했기에 비가 올 때 맨발로 나가면 가족들이 절 보고 미쳤냐고 호되게 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맨발 걷기의 묘미를 알고 있기에 우산 쓰고 무조건 맨발로 나갔어요. 특히 오랜만에 만난 친척 친구들이 저를 보고 신수도 훤하고
목소리도 힘이 있어졌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그저 오직 맨발이 살 길이다 라고 답해준 뒤 맨발로 걷고 또 걸으며 이 세상을 다 얻은 양 건강하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족 친구들도 저의 맨발 위력의 영향으로 맨발 걷기에 홀딱 반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립선염, 족저근막염, 역류성 식도염 등 모두 나아지다. 2023년 1월 8일. 안녕하세요. 저의 치유일기 보내드립니다. 60이 되기 전까지는 헬스장에서 틈틈이 운동도 하며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나름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지냈으나 점점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거기에 족저근막염, 역류성 식도염, 전립선염 등의 사소한 병으로 이곳저곳을 드나드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2021년 7월 디스크 시술로 그나마 하던 운동도 쉬게 되면서 갈수록 배는 나오고 체중은 불고 고지혈증이라는 만성병을 하나 더 달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밖으로 나가 뛰고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우연히 찾아보게 된 박동창 회장님의 맨발 걷기 유튜브 영상과 맨발로 걸어라 책을 읽고 난 후 가족에게 선물도 하면서 나의 맨발 걷기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걷는 순간의 야릇한 느낌, 아프면서도 시원하고 무엇인가 있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양쪽 발 뒤꿈치에 물집이 잡히면서도 조그만 돌들이 나뭇가지들이 내 발바닥을 어루만지며 나를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맨발로 호수공원을 나가는 나의 맨발 걷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몇 년을 고생했던 불면증은 맨발 걷기로 해방되어 숙면을 취하게 되면서 나의 흙과의 접지의 찬론을 주위 가족, 친지, 회사 동료들에게 끊임없이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던 아내도 맨발로 걷게 하였습니다. 흙길에서 운동하는 분들을 보면 신발을 벗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수공원의 맨발 전도사라 불리기도 했죠. 아내는 그 사모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고 투덜대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족저근막염은 치유되었습니다. 특히 눈터짐으로 고생하던 저였는데 눈혈관이 재생되고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의원과 통증 클리닉에서도 치료가 안 되던 등 근육 통증이 완벽하게 사라짐을 알게 된 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끔 주위에서 맨발 걷기를 알게 해주어 너무 고맙다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분들을 만납니다. 마음이 흐뭇하지만 신발 벗고 걷는 이 즐거움을 외면하는 분들을 뵈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많은 이들이 맨발 걷기의 위력을 알게 하고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참고로 저의 맨발 걷기 전인 2021년 3월과 맨발 걷기 후인 22년 12월 23일의 건강검진 결과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콜레스테롤 229에서 124, 중성지방 163에서 109, HDL 38에서 46, LDL 158에서 56.8로 고지혈증은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정상화되었습니다. 2. ALT 40에서 22, 간 기능도 정상화되었습니다. 3. 전립선염도 정상화되었습니다. 4. 역류성 식도염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그동안은 인체 문제가 나타나면 병원 또는 약국에서 몸에 좋다는 것을 찾아다녔지만 이제는 치유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방법도 알았습니다. 앞으로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원 여러분처럼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비결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접지, 지압의 비법을 전도하여 저의 주변에 전해주는 숙제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무지 외반증이 치유되다. 2021년 12월 1일 100일만 맨발로 걸어보라던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맨발 걷기를 시작하여 벌써 세 번째의 겨울을 맞이합니다. 맨발로 걸을 때의 아픔과 발시림도 이겨내어 며칠 전 맨발로 걸은 지 1000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직장 생활 중에 하고 싶었던 문화생활, 취미생활을 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파크 골프와 맨발 걷기는 야외 활동이라 계속해왔습니다. 저의 막내 동생은 2013년 교통사고 후 아프다고 골골거리는 누나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요즘 저를 보고는 놀라워합니다.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맨발 걷기의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10년 전의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이 나무토막같이 굳어 겨우 몸을 일으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 후 너무 힘들어 업무 중에 병원을 갔는데 검사를 받아도 딱히 아픈 곳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방병원을 찾았더니 피가 탁하다며 침도 맞고 피가 맑아진다는 레이저 치료도 했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다시금 지인들로부터 건강해 보이고 활기차 보인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한 후 저에게는 안구건조증, 비문증이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2013년 오른발 무지외반증 수술 후 왼발도 수술해야 한다는 말을 의사쌤으로부터 들었었죠. 2018년 8월 21일 수술 날짜까지 잡아놓고 맨발 걷기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 여태까지 수술을 하지 않았고 수술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장도 기형이라 대변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섬유질, 물 등을 많이 마시라 했으나 맨발 걷기 시작 후에는 배변이 잘 되어 몸속에 가스 차는 일도 없어지고 피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항상 목감기 때문에 봄이 될 때까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맨발 걷기를 한 후부터는 약 한 번 먹지 않고 병원을 가지 않아도 자연 치유가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 시 겨울이 시작되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 화장지를 들고 살았습니다. 사무실 먼지 영향도 있었겠죠. 그런데 맨발 걷기 시작 3개월 만에 진드기 등의 알레르기가 사라졌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맨발로 흙길을 걷다 보면 간혹 발바닥에 상처들이 나곤 하는데 그 상처 부위로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발등이 붓고 염증이 생기곤 했습니다. 아파서 신발을 못 신어 샌들을 신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도 맨발 걷기를 믿고 맨발로 걸었더니 자연 치유가 되었습니다. 요즘 저희 생활은 더욱더 바쁩니다. 텃밭 농사, 학교, 남편 병수발 등 이 모두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지인들이 나보고 무쇠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보아도 신기합니다. 이게 전부 맨발 걷기의 결과인 듯합니다. 맨발 걷기 후 좋아진 증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력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활력이 넘치고 에너자이저처럼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2. 정신이 맑아지고 우울감이 없어졌습니다. 3. 비염 증상이 개선되고 알레르기성 진드기 비염이 싹 사라졌습니다. 4.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잠이 많았고 많이 자도 일어나면 찌뿌둥했었는데 이제는 깊은 꿀잠을 자며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개운하게 되었습니다. 5. 무지 외반증이 다 교정되었습니다. 6. 안구건조증, 비문증이 사라졌습니다. 7. 역류성 식도염이 개선되었습니다. 8. 발톱 무좀이 사라졌습니다. 9. 감기 기운이 있어도 자연 치유가 되었습니다. 면역력이 강화됨. 10. 신발 신고 걸을 때보다 맨발 걷기는 최소 2배 이상의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11. 무슨 일이든 집중이 잘 됩니다. 12. 체지방과 내장 비만이 사라졌습니다. 맨발 걷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저의 지난 1000일간의 후기를 올려드렸습니다.